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여기는 한국의 어느 밤거리. 미국에서 온 엄마와 아들이 갑자기 어딘가로 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내 앞서 달려가던 아들은 급하게 멈추더니 무언가를 가리키기 시작하는데요. 뒤따라오던 엄마까지 깜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대체 이들이 목격한 장면이 뭐였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이라고 해요. 지금은 미국에서 남편과 아들 톰, 그리고 렉스까지 넷이서 함께 살고 있답니다. 렉스가 누구냐고요? 렉스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저와 함께 살았던 소중한 반려견이에요. 제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렉스는 항상 제 곁에 와서 위로를 해주곤 했거든요. 그래서 렉스는 저에게 있어 또 하나의 자식 같은 존재랍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할 때 남편에게 반드시 렉스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남편도 렉스를 받아들여 주었고 결혼 후에도 우리는 렉스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 톰이 태어났을 때 렉스는 톰과도 너무나 잘 지냈어요. 둘이 함께 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행복했답니다. 저희 남편은 3형제 중 둘째예요.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끼리 정말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독립한 후에도 세 형제는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남편의 형제들과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남편의 형은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이미 제시카라는 분과 결혼한 상태였답니다. 처음 제시카를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여자치고 엄청나게 키가 크더라고요. 키에 걸맞게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지만 제 생각보다는 좀 허당기가 있고 어리숙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형도 제시카의 이런 모습을 알고는 있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마 워낙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그런 모습마저 귀여워 보였겠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제시카의 실수를 만회해주는 일이 잦아졌고 사실 그럴 때면 속으로는 제가 제시카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비교했을 때 키 빼고는 모든 면에서 제시카보다 앞섰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동생이 갑자기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일지 너무 궁금했는데 결혼 상대가 하필 한국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한테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는 야만적인 나라의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답니다. 강아지 렉스를 키우고 있는 저에게 한국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나라였죠. 물론 최근 들어서 한국이 케이팝이나 한식 같은 문화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남아있는 나라가 무슨 자격으로 문화 선진국 행세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처음 본 남편 동생의 아내는 작고 너무 사랑스럽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김소진이라고 소개했죠. 솔직히 소진 씨가 오밀조밀 너무 예쁘게 생겼고 똑 부러진 게 이미 눈빛에서부터 느껴져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때부터 질투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소진 씨가 괜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돌발 질문을 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저는 소진 씨한테 한국이 개고기를 먹는 나라가 아니냐며 어떻게 그런 야만적인 문화가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진 씨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한국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극히 일부분이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도 많은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개를 먹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곧 개고기를 먹는 것까지 법으로 금지될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이어서 소진 씨는 본인도 강아지를 좋아해서 개고기는 먹어본 적 없다고 하는 거 있죠? 게다가 한국 내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으니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지금도 거의 없을 거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더라고요. 친절하게 대하는 소진 씨가 더욱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 오히려 그 태도가 저를 자극했달까요? 솔직히 저렇게 할 말 다 하는 소진 씨가 눈꼴 시려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소진 씨를 골탕 먹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미국에선 이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전통이거든요. 보통은 며느리들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침 제시카가 회사 일이 바빠서 음식 준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마침 일이 있어서 준비를 못하겠다 하면 소진 씨가 준비를 혼자 다 할 테니 그것만큼 골탕 먹이기 쉬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 당일 태연하게 소진 씨에게 연락했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음식 준비를 도와줄 수 없게 됐다고 말이에요. 정말 미안하다고 연기까지 했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소진 씨가 당황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했죠. 아마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지 못해서 온 가족 앞에서 망신당할 모습을 생각하니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준비를 늦게 하고 한참을 늦춰서 천천히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자꾸만 소진 씨의 당황해하는 얼굴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한참을 달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식구들이 절 반기더라고요. 저는 태연한 척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며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시댁으로 가는 내내 소진 씨가 망신당할 장면을 그리며 즐거워했던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식탁 위에는 소진 씨 혼자서는 도저히 만들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거든요. 모두가 모여 앉은 식탁은 마치 백화점 식품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요리로 빼곡했답니다. 칠면조구이는 물론 각종 파이와 샐러드, 스프까지 제가 평소에 먹던 익숙한 추수감사절 요리도 보였지만 그 외에 처음 보는 음식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식탁 위에서 특히 눈에 띄는 음식은 한식을 응용한 퓨전 요리들이었어요. 소진 씨는 얼굴 가득 자신감을 내비치며 미소를 짓더군요. 자신이 한국식으로 만들어 본 음식이라 입맛에 맞을진 잘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들떠있는 소진 씨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어 주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이라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대신 마음속으로 음식 맛이 형편없길 바라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답니다. 식구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제 눈길을 특히 사로잡은 건 칠면조 구이였답니다. 늘 먹던 칠면조 구이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칠면조 껍질에 불그스름한 양념이 발라져 있었어요. 제가 처음 본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자 소진 씨는 한국의 고추장을 활용해서 소스를 한번 만들어서 구워봤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소진 씨는 고추장의 매콤함이 칠면조 특유의 비릿한 냄새를 잡아주고 살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것 같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솔직히 궁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런 티는 절대 낼 수 없었답니다. 애써 무심한 척 칠면조 구이를 집어 한 점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에서 절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큰 소리로 감탄사가 나와서 두 손으로 제 입을 제가 모르게 막아버렸다니까요. 매콤달콤한 고추장 소스가 칠면조 특유의 퍽퍽한 질감을 부드럽게 감싸주니 씹는 맛과 감칠맛이 환상적이었거든요. 특히 늘 뻑뻑하기 일쑤였던 가슴살이 이렇게 육즙이 풍부해질 수 있다니 새삼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손이 자꾸 칠면조구이 쪽으로 향하는 걸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소진 씨는 민망해하면서 혼자서 준비한 게 아니라 남편의 동생과 함께 둘이서 준비했다는데 솔직히 평소에 요리와는 담쌓고 산다는 남편의 동생이 제대로 된 도움은 못 줬을 테고 그렇다면 결국 소진 씨 혼자서 음식을 만든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니 이건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요리 천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걸 좀 진정시키고 저는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칠면조구이를 처음 만든 것 치고는 꽤 먹을만 하지만 그래도 원래 칠면조 레시피대로 만드는 게 더 낫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 말에 소진 씨의 표정이 살짝 속상해하는 게 보였지만 이내 쓴웃음을 지으며 인정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하지만 이내 제 자존심을 박살내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 톰이 자기는 꽤 먹을만한 정도가 아니라 엄마가 만든 요리들보다 100배, 1000배 맛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제가 만든 요리 말고 맨날 이런 요리만 먹고 싶다는 말과 함께 소진 씨의 음식을 극찬을 하더군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식구들은 모두 빵 터져서 미친 듯이 웃더라고요. 톰의 말을 시작으로 가족들은 줄줄이 소진 씨에게 요리 솜씨가 대단하다며 도대체 레시피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의 동생도 아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급기야 시아버님까지 칭찬 릴레이에 동참하셨어요. 소진 씨네 부부처럼 인생이라는 힘든 길을 걷는 동안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게 진짜 부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솔직히 요리 하나 만든 거 가지고 인생 얘기까지 하시는 시아버님이 어이가 없었고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어요. 분명히 소진 씨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개망신을 당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개망신은 제가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쥐구멍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소진 씨 혼자서는 도저히 골탕을 먹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저는
제시카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제시카는 저와는 다르게 소진 씨를 그다지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시카에게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소진 씨가 제 앞에서 제시카를 두고 키가 크니 모델 같고 멋있다고 칭찬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걸 제시카한테 좀 다르게 말을 했죠. 소진 씨가 사실 뒤에서 제시카의 큰 키가 너무 징그럽다고 했다느니 모델은커녕 체격이 농구선수 같다느니 험담을 했다고 전해주었답니다. 제 말을 들은 제시카는 너무 어이가 없는지 황당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땅콩처럼 생긴 게 감히 자기를 보고 그딴 소리를 짓거렸냐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실 소진 씨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함께 골탕 좀 먹여주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옆에서 호응만 해준다면 모든 걸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덧붙이며 같이 하자고 꼬드겼어요. 마침 시아버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소진 씨에게 좋은 낚싯대를 선물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사실 시아버님은 평생 낚싯대를 잡아보신 적도 없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제시카도 호들갑 떨며 아버님께서 요즘 주말마다 낚시를 다니시느라 바쁘신 것 같다고 낚싯대 선물이라면 아주 좋아하실 거라고 거들었어요. 그렇게 시아버님의 생신날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진 씨가 건넨 낚싯대를 받아드신 시아버님의 표정을 봤는데 시아버님의 표정이 그 정도로 밝은 건 처음 봤거든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더군요. 심지어 최근에 낚시를 시작하신 걸 어떻게 알았느냐며 브랜드까지 취향에 딱 맞추어 사왔다고 감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소진 씨가 웃으면서 저와 제시카가 추천해 줬다면서 모두 저희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소진 씨가 겸손하기까지 한 모습을 봤는데 진짜 사람이 너무 착해서 괜히 더 열받더라고요. 사실은 자기를 골탕 먹이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은 모습이 너무 답답했어요. 이어서 시아버님께서는 저와 제시카가 함께 준비한 골프복을 입어보셨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옷의 재질 때문에 불편해하셨고 사이즈도 심지어 너무 작아서 그런지 옷이 껴서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엔 골프를 접었다고 하시면서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팍팍 티를 내셨죠. 참나, 시아버님 취미가 그렇게 급격하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가 괜히 민망해하고 있었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눈치 없는 소진 씨의 선물 공세는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버님만 챙겨드리고 어머님이 빈손이면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 챙겼다면서 프랑스 고급 와인을 품에 안겨주더군요. 시어머님은 화난 얼굴로 어쩜 이렇게 센스가 넘치냐며 소진 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소진 씨는 이번에 좀 여유가 돼서 그러는데 모두 함께 한국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게 아니겠어요? 비용은 소진 씨 가족이 전부 된다고 몸만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애초에 여름휴가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던 참이라 한국행을 선뜻 받아들였어요. 비록 한국이 미국보다 못한 나라이고 동남아나 별다를 바 없는 나라지만 공짜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모두의 일정을 조율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꽤 긴 시간을 날아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안 좋은 나라는 맞으니 공항이나 그 주변이 좀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인천공항은 어마어마하게 컸고 입국 심사대 줄도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줄이 빨리 빠지고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됐어요. 짐을 찾는 것도 생각보다 훨씬 빨랐고 한국 유심을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에서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져 바로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벗어나자 막막함이 밀려오더군요.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거든요. 의아한 얼굴로 소진 씨를 쳐다봤지만 제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진 씨는 시부모님을 깎듯이 모시며 웃고 있을 뿐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이번 여행을 망치고 소진 씨가 개망신을 당하는 게 제 의도였기 때문에 저도 잘 됐다 싶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소진 씨는 엄청 큰 밴 쪽으로 가더니 택시를 2대나 예약해뒀다고 저희에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할 줄은 몰랐다는 생각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궁금해서 혹시 인터넷으로 예약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소진 씨는 한국에선 앱 하나로 일반 택시든 밴 택시든 쉽게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물론 미국에서도 밴 택시가 다니긴 하지만 최소 2주일 전에는 예약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실시간으로 잡을 수 있다니.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길래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대기하던 택시에 올라탔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소진 씨가 택시에 올라타자 문이 스르륵 자동으로 닫히더라고요. 거기다가 택시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널찍하고 안락했답니다. 무엇보다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더군요. 사실 미국에서는 택시를 잘 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택시를 탈 때면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거칠게 몰아서 멀미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국 택시는 기사님께서도 운전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런지 졸음이 쏟아져 바로 기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분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호텔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소진 씨가 택시에서 내려서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왜 택시비도 안 내고 내리냐고 물어보자 소진 씨는 한국에선 보통 택시를 부를 때 미리 계산을 해둔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국에선 택시비를 내려면 꼭 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심지어 어떤 택시들은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금을 지불해야 돼서 불편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선 어떻게 번거로움 없이 미리 계산까지 되는 건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짓자 소진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선 대략적인 거리를 예상해서 택시비를 미리 결제하고 도착 후 실제 요금이 나오면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차액만 재결제한다는 거예요. 정말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감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호텔에 들어서자 소진 씨는 가족끼리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방을 여러 개 예약해 놓았다고 했어요. 짐을 풀고 조금 쉬고 나서 5시쯤에 만나기로 약속했죠. 소진 씨는 맛있는 한국 고깃집에 데려가 주겠다며 또 벤 택시를 불렀습니다. 사실 한국까지 와서 고깃집이라니 실망스러웠어요. 차라리 한국의 독특한 음식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미국에서도 스테이크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도착한 고깃집은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직원분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고깃집 안쪽에 있는 프라이빗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니 테이블 한가운데 벌겋게 달아오른 숯들이 보이더라고요. 왜 저렇게 뜨거운 게 테이블에 붙어 있는지 궁금했는데 마침 톰이 소진 씨에게 왜 테이블에 이렇게 뜨거운 게 있냐고 묻더군요. 소진 씨는 한국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이 미국이랑은 좀 다르다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식탁 위에 셀 수 없이 많은 음식들이 줄지어 올라왔어요. 시어머님께선 걱정이 되셨는지 이렇게 음식을 많이 시키면 어쩌냐고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겠냐고 소진 씨한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소진 씨가 한국에선 메인 요리 하나만 시켜도 반찬이 공짜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팁도 안 받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안심시켜 드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한국 식당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건지 궁금해질 정도였다니까요. 곧이어 직원분들이 들어와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배가 고팠던 터라 고기가 익어가는 단 1분조차 1년같이 느껴졌답니다. 드디어 직원분들이 한 점 한 점 구운 고기를 저희 접시에 놓아주셨어요. 특별히 곁들여진 소금에 고기를 살짝 찍어서 한 입 베어 물었죠. 고기가 입에 닿자마자 혀끝에서 바로 살살 녹는 느낌이 들었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식감에 고소하면서도 육즙이 풍부한 맛까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고기를 씹으면서 벽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흘낏 보고 미국 돈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전에 일본에서 먹어본 와규를 먹었을 땐 지금 한우의 반도 안 되는 양인데 가격은 4배나 비쌌었거든요. 게다가 와규는 좀만 먹어도 느끼해져서 물렸었는데 이 한우는 질리지 않고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사실 미국 스테이크랑도 비교가 되질 않았죠. 많이 놓여진 반찬 중에 앞에 놓인 절인 양파를 한 점 집어서 고기랑 함께 먹어봤답니다. 근데 새콤한 소스에 고기 분량이 어우러져 고기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혼자 몇 점씩 집어먹게 될 정도로 중독성 있는 맛이 정말 맛이 있었답니다. 식사 내내 한우에 홀린 듯 정신없이 먹다 보니 어느새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소진 씨가 한국 술도 궁금하신 분들은 마셔보라면서 소주라는 술을 시키더군요. 직원분께서 소주와 소주잔을 갖다 주시는데 저는 소주잔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술잔이 너무 작아서 손바닥 크기도 안 됐거든요. 대체 이걸로 어떻게 술맛을 느끼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고 소진 씨한테 소주잔이 너무 작으니 잔에 소주를 가득 따라달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는데 코끝을 찌르는 알코올 향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목 넘김이 깔끔하고 달콤한 뒷맛이 느껴졌어요. 몸에 훅 꽂히는 듯한 느낌에 저도 모르게 소진 씨한테 소주를 더 달라고 잔을 내밀었답니다. 소진 씨는 그렇게 술을 마시다간 취해서 힘들다고 저를 뜯어말렸지만 저는 술이 세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소주를 더 달라고 했어요. 갑자기 정신을 차려봤는데 익숙하지 않은 천장이 보이는 걸로 봐선 호텔방인 것 같았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옆에 있는 남편을 쳐다보니 제가 술에 취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다가 그대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헛소리라는 말에 꽂혀 도대체 제가 뭔 말을 했냐고 물어보자 시부모님 앞에서 소진 씨보다 제가 더 이쁘고 똑 부러지지 않냐고 물어보면서 헛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땅 밑으로 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너무 민망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에 괜히 안 민망한 척 옆에서 자고 있는 아들 톰을 쓰다듬었어요. 살며시 톰의 이마에 손을 올렸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톰의 이마에서 열이 펄펄 끓고 있었거든요. 당황한 나머지 아들을 안고 소진 씨 방으로 뛰어갔어요. 제가 울면서 문을 쾅쾅 두드리자 잠에서 깬 듯한 소진 씨가 울고 있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거의 오열하면서 톰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소진 씨가 갑자기 제 얘기를 듣더니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와서 저한테 복수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서 한 씨가 급한 상황인데 이렇게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소진 씨가 저한테 따라오라더군요. 소진 씨를 따라 목적지에 도착한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응급실만 운영할 정도로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응급실이 아닌 소아과가 문을 열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톰은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알고 보니 소진 씨도 근처에 야간 진료를 하고 있는 소아과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핸드폰에 지도를 검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장시간 비행의 무리한 일정 때문에 톰이 면역력이 급격하게 약해져서 감기에 걸린 거라며 수액을 맞으면 곧 호전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염없이 흐느끼는 저를 보며 소진 씨는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소진 씨를 오해하고 미워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소진 씨의 두 손을 꼭 잡고 그동안의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본 날 소진 씨가 너무 사랑스럽고 똑 부러져서 질투했었다고 말을 했어요. 항상 관심을 받아야 하는 건 나인데 시부모님께서든 남편이든 모두 소진 씨만 바라보고 예뻐해서 그게 너무 싫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죠. 그냥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서 버린 짓이라고도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개고기로 트집 잡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말도 안 되는 걸로 괴롭혔다고 그게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지내고 싶다고 진심을 담아 사과했어요. 그러자 소진 씨는 솔직히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과해줘서 제게 오히려 고맙다더군요. 정말 그 자리에서 소진 씨는 천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수액을 담았고 톰이 정신을 차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바로 놓였어요. 병원비를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갔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같으면 응급실에서 한밤중에 진료받고 약 처방까지 하면 거의 3,000달러는 가까이 나왔을 텐데 여기선 그 10분의 1도 안 나왔거든요. 저는 소진 씨가 따로 지불한 게 있나 싶어서 혹시나 미리 계산한 거면 병원비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더니 소진 씨는 웃으며 미리 지불한 돈은 없고 한국은 원래 의료비가 싸서 그 금액이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친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없이 병원을 다녀오고 나니 온몸에서 피로가 밀려왔어요. 잠이 쏟아질 것 같아 얼른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다행히 다음날 아침 톰은 언제 열이 났냐는 듯이 아주 멀쩡했어요. 저희 가족은 한복을 입고 경복궁도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소진 씨의 제안으로 한강 산책을 하러 갔답니다. 정말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특히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미국에선 밤에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서 해가 지면 외출을 꺼리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밤에도 안전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강공원을 거닐던 중 톰이 앞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싶어서 저도 바로 달려갔답니다. 그러자 톰이 갑자기 멈추더니
바닥에 쓰인 글씨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소진 씨 말로는 그게 늦은 시간에 공원을 찾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려고 만든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소진 씨가 찾아줬는데 정확한 이름이 밤길 안전 로고젝터였어요. 톰은 신기했는지 그 위에 팔짝팔짝 뛰면서 글씨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좋아하는 거 있죠? 저 역시 한국의 치안이 이렇게 좋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이곳저곳 산책을 하는데 한강바람을 맞으며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문득 제시카한테 소진 씨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시카를 살짝 불러 공원 뒤편으로 이동했죠. 저는 제시카에게 사실은 소진 씨가 제시카를 칭찬했었고 나쁘게 말한 건 제 거짓말이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제시카는 이미 잊었다며 받아주었지만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소진 씨 덕분에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소진 씨는 저에게 고마운 동생이자 소중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소진 씨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선물이 좋을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